네, 반갑습니다. 어, 갑자기 우리 이오나 골드님께서 트랜스퍼 팩터 RG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제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해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참 내용 자체가 뭐 딱 뭐 또 많은 부분은 아니라서 또 어떤 부분을 해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존의 트랜스퍼 팩터하고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 또 이제 이번에 나올 트랜스퍼 팩터 RG 이좀 다른 점,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에 제가 좀 트랜스퍼 팩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좀 언급을 하고 RG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일단 뭐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는 면역의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면역은 너무 항진돼도 문제고 너무 또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의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율신경 시스템인데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제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좀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자극,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쉬고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시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만 좀 일하고 편히 좀 쉬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쉬면 이게 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앞판 엑스레이 찍고 오후에는 뒷판 엑스레이 찍고 중간중간에 양 옆으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있으면 부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이 돼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움직이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쉬는 것, 이런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의 균형이죠.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 호르몬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화나고 기쁘고 슬프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내 감정의 상태였던 균형을 스스로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잘 일치가 되고, 내가 화가 나더라도 나를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화를 안 내고 참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역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라틴어로 세금과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싸우고 식균 작용을 해서 기억하고, 또 다음에 다른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어떤 이런 방법을 거쳐서 이제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과 비용이라는 뜻은 우리 몸의 병의 문제를 그냥 면제해 주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영양 면역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질병 중 99%는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 체계의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균형이 필요한 거죠. 너무
이게 떨어져도 문제고 너무 항진이 돼도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역이 저하가 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 암이라든가 감염,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면역이 또 너무 이제 항진이 되게 되면 아토피라든가 비염, 뭐 결막염, 기관지 천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루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리고 배체수병, 뭐 백반증, 당뇨, 이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자가면역 질환도 사실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절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정상적인 세포는 다른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독성을 자기가 이렇게 흡착을 하거든요. 그러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모양과 형태가 독성을 많이 이렇게 흡착을 하고 있으니까 모양과 형태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얘는 그냥 좀 지저분하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나쁜 놈이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내에 쌓여져 있는 독소 때문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물질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일단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아니라 그러한 독소 물질을 배출하고 또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가면역 질환은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지하고 식별, 또 반응하고 또 미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은 호중구, 대식세포, NK세포, 또 후천 면역은 B세포, T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B세포, T세포가 있잖아요. 새로운 면역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젊었을 때는 새로운 면역계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B세포 또 T세포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된 세포에서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살 이상이 되면 오래된 면역이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21살 이전에는 새로운 면역인 T세포, B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살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오래된 면역 시스템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장기들이 간, 장, 자궁, 맹장, 편도, 또 이하선, 악하선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나 장이나 자궁, 맹장, 편도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우리가 이 면역 시스템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에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이제 저하가 되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잠을 잘 못 잔다든가 혈압과 맥박수가 많이 낮아지는 것,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 없이 일을 하고 뭔가를 하고 생각하고 이런다라고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장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장의 상태가 별로 그닥 좋지 않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짜증도 잘 내거든요. 짜증 낸다라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교감신경 또 부교감신경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NK세포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로 인해서 그 백혈구에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면 백혈구에서 있는 NK세포, B세포, T세포가 반응을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NK세포, B세포, T세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 팩터 아연이나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 또 트랜스퍼 팩터 RG를 섭취하는 것은 사이토카인이 정상적인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활동을 해서 우리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몸에 외부 자극으로서 들어오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이토카인은 트랜스팩터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NK세포의 역할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상실된 자기를 탐지하여 병든 세포를 가려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건강하지 않는 세포의 단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지 않는 세포의 단백질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 역할을 이 NK 세포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정상적인 세포에 HLA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표면에 붙어 있는데 비정상적인 세포는 HLA 단백질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NK 세포는 HLA 단백질이 붙어져 있지 않는 애를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 한 방울에 들어있는 NK세포가 한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00개의 NK세포 중 한 개는 12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 한 방울에 10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000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암세포가 생기는 즉각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K세포를 많이 활성화시켜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포스러운 이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HC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몸의 세포에 MHC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어져 있는 세포들은, 붙어져 있지 않은 세포들은 문제아로 간주를 해서 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HLA 단백질, 암세포에는 HLA 단백질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NK세포가 HLA 단백질이 붙어져 있지 않는 이 암세포를 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한번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HLA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HLA A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HLA B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정확하게 그 정보가 없으면 얘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공격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쉽게 보면 정상적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세포예요. 근데 암세포는 대머리인데 내가 대머리가 아닌 것처럼 가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어떻게, 얘는 가발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어떻게 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발 쓰고 있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머리카락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공격을 못 하겠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발을 만든 사람은 그 상대방이 가발을 썼는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뭐 그냥 하도 많이 봐가지고 가발을 쓰고 있는 사람은 딱 태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게 이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가서 즉각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는 비항원성 백혈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T세포 표면에 있는 이 그 항원성 추출물을 떼내서 트랜스퍼 팩터 아연 플러스에 넣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의 역할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제 증진시켜주는 역할,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인 이 항원균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트랜스퍼 팩터, 이것은 한 100만 가지 정도의 미생물이 대체할 수 있는 면역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가지가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먹은 트랜스퍼 팩터하고 지금 4월 달에 먹는 트랜스퍼 팩터의 면역 정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마다, 예를 들어서 난황, 또 계란, 난황마다 그 소에서 경험했던 면역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일 어떤 그 트랜스 팩터를 지난달에 먹었고 이번 달에 먹었으니까 똑같은 면역 정보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소도 어떻게 한 마리 소에서 추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 소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각 소마다 면역 정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면역 정보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정보는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올해 감기 안 걸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번에 걸린 감기에 대한 바이러스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 팩터마다 면역 정보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면역 정보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 팩터는 방어, 정화, 재생, 기억하는 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반응하고 기억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 팩터는 면역 세포들을 교육하고 또 목표물을 찾아서 공격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건강 보조식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트랜스퍼 팩터는 독성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나 안전하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태어난 신생아도 먹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맹기세포 활성도를 이렇게 검사를 해본 결과,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뭐 동충하초라든가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랭키세포 활성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닥 떨어지진 않아요. 뭐 한 40%, 43% 정도 되니까. 그런데 트랜스퍼 팩터는 284%, 팩터 플러스는 437% 이렇게 NK세포 활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 그러면 트랜스퍼 팩터하고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하고 거의 뭐 한 200%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트랜스퍼 팩터 아연은 단지 면역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는 그 세포의 그 수용체, 인지하고 기억하는 수용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또 그 부수적인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437%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활동성 증가, NK세포 활동성 437%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색 감퇴율을 보게 되면 트랜스 팩터하고 팩터는 69%, 또 팩터 플러스는 97%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면역 질환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K세포 활동성을 증가를 시켜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때하고 트랜스 팩터를 섭취했을 때하고 NK세포가 출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5일이 걸리는데 NK세포 그 트랜스 팩터를 섭취를 하게 되면 1.5일로 이렇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팩터 아연은 283% NK세포 활성도를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트랜스 팩터만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터하고 아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뭐 울트라 팩터, 오버 팩터, 나노 팩터 이러는데 그 오버라고 하는 것이 난황이라는 뜻이 계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노항에서 추출한 팩터다라고 해서 오버 팩터고, 나노 팩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 분자만큼 쪼개놓은 것이 이제 나노 분자예요. 그래서 물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하게 흡수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8승, 9승 이 정도가 이제 이 나노 분자거든요. 그래서 나노 분자는 물에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가장 빠른 흡수력을 띠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흡수가 될 정도의 나노 분자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팩터 플러스 아연은 팩터 플러스 이제 팩터 아연에 들어가 있는 이 면역 정보하고 거기에 플러스 표고버섯, 아카리쿠스 버섯, 잎새버섯, 또 동충하초, 시금치, 알로에베라, 올리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물질들은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에서 세포들끼리 인지하고 기억하고 세포들끼리 또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용체가 우리 머리카락처럼 한 개당 10만 개씩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개씩 붙어 있는 수용체가 빠지게 되면 그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박테리아를 인지를 하고 또 인슐린을 인지하고 세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 수용체가 빠지면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표고버섯, 아카리쿠스 버섯, 잎새버섯, 동충하초, 알로에베라, 올리브 이런 것들이 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원료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이 빠지지 않도록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털을 나게 하는 그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용체가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포 수용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구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NK세포 활성도가 437%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펙터 알죠? 알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알지? 이렇게 반말로 하려다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알죠?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 RG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소개가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 RG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퍼 팩터 RG는 초유 분말, 한 포의 초유 분말 트랜스퍼 팩터가 3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RG1, RB1, RG3가 10mg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당귀, 청궁, 대추, 생강, 또 계피,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사포닌이라는 뜻이에요. 사포닌은 소프이라고 하는 비누 있잖아요. 비누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비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이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품이 적게 나오면 사포닌이 적게 들어있는 거고, 거품이 많이 있는 것은 사포닌이 함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배당체, 일명 사포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는 인삼 제품의 기능성을 측정할 때 쓰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의 RG1, RB1, RG3 이가 이 인삼 제품의 기능성이 이 정도 되구나 라고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진세노사이드는 스테로이드 골격에 당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당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열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을 증기에다가 찌게 되면 당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끊어지면서 당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수용성인 당이 떨어지면서 지용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용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세포막 통과가 용이하게 되는 이 진세노사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것이 우리 몸에 이 역할이 잘 되기 때문에 인삼보다는 홍삼을 인삼을 찐 거잖아요. 그래서 홍삼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홍삼에는 인삼보다 더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생성이 되어 있고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세노사이드는 사포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스테로이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스테로이드, 천연 스테로이드 제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트리텔펜 배당체, 또 이런 용어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포닌O는 영어로 소 비누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트리텔펜의 배당체를 통칭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름기 또 나쁜 성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누는 우리 몸 밖에 있는 나쁜 이물질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름기 또 나쁜 성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도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닌, 이 진세노사이드 또 엘루테로사이드가 이제 유명한데 얘는 홍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홍삼이라고 하는 것들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보면 식약처 고시 2016-143호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자, 홍삼 항목 지표 성분 이제 보면 진세노사이드는 RG1, RB1, RG3를 합쳐서 2.5에서 31mg의 함유가 기준치입니다. 자, 2.5에서 31mg이 이제 그 정상적인 함유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얘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지 먹제를 통한 혈액의 흐름, 또 기억력 개선, 항산화,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식약처 기준에가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팩터 RG 제품은 이 용어를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과대 광고다 아니다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피로 개선에 좋고 혈소판 응지 먹지에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게 그 혈전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되고, 혈전이 막 생기기 때문에 몸이 너무 막 무겁고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이 안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는 사람들한테 이 혈소판 응지 먹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트랜스퍼 팩터 RG 제품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과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지표 성분은 함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에서 한 80mg 정도가 되는데, 자, 면역력 증진하고 관련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표 성분이 3mg에서 80mg, 혈소판 응지 먹제를 통해서 혈액의 흐름이라든가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려면 지표 성분 합계가 2.4에서 80mg, 갱년기 여성에 도움을 주는데 지표 성분 함량이 25에서 80mg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랜스펙터 RG에 10mg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한 포에. 그래서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지 먹제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G1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작용에 도움이 되고, RB1은 진통 작용, 정신 안정 작용, 콜레스테롤 합성 촉진 작용, RG3는 암세포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과 혈소판 응지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RG1, RB1, RG3의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mg이고 어린이의 경우는 3에서 5mg입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인 10mg이 한 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포 정도만 드셔도 되는 거고, 자, RG1은 트리올 계통이다라고 해서 이제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RG1이라 하고, RB1은 디올 계통이고 당이 네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기억하고 계세요. RG1은 당이 두 개 붙어 있고 RB1은 당이 네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물질이 RG1입니다. 그래서 RG1은 항혈소판 작용, 면역기능 강화 작용, 항피로 효과, 중추신경 흥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학습 기능 개선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RB1은 신경 안정작용, 진정, 진통작용, 중추신경 억제작용. 보시면 RG1은 중추신경 흥분작용, RB1은 중추신경 억제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호르몬 분비 촉진 작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RB1에서 당이, RB1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B1은 당이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RB1에서 당이 2개가 떨어져 나가면 RG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G3가 이제 RB1에서 RG3가 되는 것을 RB1에서 당이 3개가 떨어져 나가면 2개가 떨어져 나가면 RG3가 되는 거고, RB1에서 당이 3개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컴파운드 K. 이 모지 회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컴파운드 K입니다. 그래서 RB1에서 당이 3개가 떨어져 나가면 컴파운드 K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RG3에서 컴파운드 K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세노사이드의 RG3는 아까 이제 RG1, RB1 말씀드렸잖아요. RG3는 간 보호, 신경 보호, 심혈관 보호, 면역 증진, 항피로, 항산화, 항암 효과, 또 폐암, 간암, 유방암 여러 암 모델에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밭에서 이렇게 삼을 캐면 하얗잖아요. 그게 이제 백삼입니다. 자, 백삼에서 홍삼이 되는 과정은 화학적으로 이제 과수분해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삼을 만들 때 이렇게 막 스팀으로 막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찌는 것보다는 산을 넣어서 활성이 좋은 홍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수분해가 촉진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를 시키는 것은 고온으로 쪄도 좋지만 미생물에 의해서도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 내의 미생물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우리 몸의 이 홍삼의 흡수율을 상당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B1에서 RG3가 만들어지고 RB1에서 컴파운드 K가 잘 만들어지는데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의해서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하고 병행해서 섭취를 한다고 하면 항암 효과에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컴파운드 K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이 많은 사람이나 혈압 있는 사람들 뭐 인삼이나 홍삼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물로 이제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귀, 청궁이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당귀의 성분을 이제 효능 효과를 보면 빈혈 예방하고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인병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풍을 예방을 하고 항암 효과가 있고, 정열 작용, 또 탈모, 변비 예방, 진통 항균 작용, 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당귀예요.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진정작용은 마그네슘, 비타민 B12, 비타민 E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정상적인 상태대로 만들어주는 이 진정작용이 있고, 천궁이라고 하는 이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데 궁궁이라는 이제 또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소나무 뿌리에 천공을 삶은 물을 이렇게 주면 나무가 다시 회생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공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고 흥분을 억제시켜주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 홍삼에서 만약 열을 낸다라고 하면 그 열을 컨트롤 시켜주는 것이 이 천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을 먹어서 나는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섭취를 해도 열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와 불면증의 해소작용, 혈액을 맑게 하고 보열, 강장 효과, 또 부인병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올경불순, 생리통, 산후복통, 자궁출혈로 인한 빈혈증에도 효과가 있고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그 작용을 천궁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요실금이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홍삼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방식이 제조하는 방식이 낙하유막 방식이라고 해서
폴링 필름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홍삼을 추출,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그 유명한 정 땡땡 회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라든가 또 많은 홍삼을 만들어내는 회사 같은 데 보면 그냥 홍삼 추출 농축액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축액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제조 공정상 유효 성분이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런데 낙하 융합 방식은 RG1, RB1이 파괴가 없이 이 추출을 아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추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 융합식 공정으로 홍삼 고유의 향과 색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 양리 성분인 산성 다당체, 수용성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 유도체, 폴리아세틸렌계 성분,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이 수율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G1, RB1이 전혀 파괴되지 않으면서 제조되는 이 방식이 낙하 융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써서 이 홍삼을 추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품질 검증을 위해서 국가 공인 인증기관인 SGS 코리아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 SGS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SGS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SGS 코리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계 최고의 검사 기관이에요. 그리고 검증 기관이고 또 테스트 및 인증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품질 검증을 받습니다. 제품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받은 인증은 국제 표준 절차를 준수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제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농약에 대해서 절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안 좋은 성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이제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 인삼에는 농약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던데 농약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농약 잔존물이라든가 또 안 좋은 성분들 다 제거를 해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능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그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더 힘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살지 뭐 이렇게 해서 이 그냥 그대로 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상처받고 뭐 아주 조금 돈을 잃고 실패했을 뿐인데도 인간은 이미 최악까지 마음이 달려가 있다는 거야. 마음만 최악인 거예요. 실제로 최악은 아닌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더 힘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보면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평상시에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되고 간절하게 원해야 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의 수준으로 전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하게 원하고 또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과 행동이 좀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내일의 생각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소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니까 내일의 걱정은 접어두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정말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될 것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성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건강도 정말 많은 건강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상황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의 말씀을